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우리 수월부 9차시 유학이 발달하다 살펴보기 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1심 사상을 내세운 승려. 그러니까 해골물 이야기가 이 1심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나중에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있었을 때 그런 정쟁, 대립, 논쟁을 깨뜨리고 화합하자라고 했던 화쟁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원효였죠. 원효. 자, 2번 신라 말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들이 더욱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왔죠. 도선하면 풍수지리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거지나 묘지의 위치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개념 정리 이제 1번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부터 보도록 하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윤리와 사상이라고 유학은 주로 춘추전국 시대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핵심은 주로 공자와 맹자가 더 핵심이 된다. 특히 공자가 주장했던 사상 가운데 내가 간략하게 유학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다. 이것을 어질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육아의 핵심이야. 그래야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예라고 하는 형태로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효라는 형태로 신하에게 신하로서 임금님에게 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양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핵심. 그런데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관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 그리고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도덕적인 규범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학을 그래서 종묘를 설치했대. 종묘는 뭐야?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서 제사 지내는 곳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효가 될 수도 있고요. 역대 왕들에 대한 충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국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다 어떤 이런 유학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주요 이념으로 수용이 되었다. 그럼 이런 유학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국가별로 볼게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태학 설립. 소수리망 때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소수리망 전 때가 고국 원왕이었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원통하게 죽은 왕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국가 중흥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첫 번째가 태학이었고 사실은 소수리망 또 뭐가 있었다.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때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내용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교 경전과 역사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때인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으나 지방에 경당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주로 한학과 여기서 한은 중국 한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학문 주로 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간단한 무술 교육도 병행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백제는 교육 기관이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박사 제도를 운영해. 어떤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박사로 임명하는데 유학 경전이었던 오경에 대한 박사를 설치해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오경 박사,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에서도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이야. 임신년에 세워진 비석이야. 30cm짜리 조그만한 비석인데 우리 이거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자. 짱짱짱 화이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자료학습 1번 먼저 잠깐 볼게.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이게 바로 임신서기석인데, 자, 이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신라에서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역사서 편찬입니다. 당시 국력을 과시하고 왕실의 권위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보통 나라가 잘 나갈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원래 역사서로 유기라고 하는 것을 100권 정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요. 이것을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인물이 신집 5권으로 요약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실제 역사서가 남아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뭡니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백제, 역시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저술했고요. 진흥왕 때 신라 거칠부가 왕의 명을 받아서 국사를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 유학 발달입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시행된 주요 제도 그리고 기구만 몇 가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통일 이후 신라의 유학입니다. 첫 번째,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유교 진흥 정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 의례를 행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왕이 무엇을 설립했느냐?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했죠. 국학 설립. 자,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라는 제도를 실시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능력을 평가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상, 중, 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국학의 학생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상, 중, 하로 나누고 관리 임용에 참고한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 이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제도였다.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 대표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이때 유학 교육기관, 꼭 뭐 유학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쭉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통일신라, 발해. 밑에 발해 또 나올 텐데 그냥 미리 정리합시다. 고려, 조선까지. 자, 우리 바로 위에 정리했던 내용 다시 보는 거야. 고구려에 무엇이 있었다?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는 거 설치했고 중앙에 지방에는 경당. 백제는 교육기관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오경 박사를 설치했다. 박사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거 있고요. 이때도 공부했구나라는 증거 임신서기석 있었습니다. 지금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독서삼품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발해에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설치되고요. 고려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설치됩니다. 조선은 성균관이죠. 성균관.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도 한번 묶어서 기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번 신라 유학자들의 활약인데요. 주로 유학자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두품 출신으로서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 왕을 도와서 주요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강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강수. 그래서 주로 외교 문서 작성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설총이고요. 원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원효는 파괴승이었기 때문에 아들 설총을 낳았다. 자, 그리고 이 설총은 체계적으로 이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말은 있는데 우리 말을 어떻게 표현할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중국 글자를 빌려서 우리 말을 표현하는 방식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 중국 글자를 빌려서 앞에 우리말 표현이라고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혼동을 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김대문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육두품이 아니고 진골 귀족 출신이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합니다. 화랑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화랑세기, 역대 승려들의 흔히 말하는 네임드 승려들의 삶을 정리한 고승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별표를 안 치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별표를 치면 좀 더 중요한 것뿐이야. 안 친 걸 안 보면 안 됩니다. 자, 당나라에 유학을 했고요. 이 당나라에서 외국인 전용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당나라에서 이 관리 생활을 몇 년간 하는데 당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발생했어. 그래서 황소를 성토하는, 꾸짖는 문장을 지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유명해집니다. 귀국 후에 사회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 진성여왕이었고 10개 남짓의 개혁안을 제시해서 시무 10여조라고 해. 정확한 개수가 딱 떨어지게 남아있지 않고 한 10몇 개 됐을 거다라는 표현이야. 골품제 사회를 비판했고요. 지방에 은둔했습니다. 저서로서 개원, 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죠. 다음입니다. 발해 유학.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교 경전 등 여러 서적을 수입했다. 왕실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적원에서 관리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 그리고 유학생을 파견해서 이들이 역시 빈공과에 응시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 빈공과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이 보는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이야. 근데 이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에 항상 수석 자리를 누가 경쟁했느냐? 신라 출신과 발해 출신이 경쟁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라 사람을 앞에 앉힐 것이냐, 발해 사람을 앞에 앉힐 것이냐 이런 걸로 경쟁 심리를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유교 이념을 중시해서 중앙 육부의 명칭에 유교 덕목을 반영했다. 그래서 육부의 명칭 원래 당나라에서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발해에서는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유교적 덕목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학습 2번 보고 마무리 짓죠.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원성왕 4년 봄에 독서 3품을 제정하여 관직을 주었다. 춘추 좌시전 얘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이와 동시에 논어와 효경을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하고 오경삼사 제자백과사의 모두 능통한 자는 절차를 뛰어넘어 발탁하였다. 이 제도 지금 나와 있듯이 독서 3품과가 되겠지. 원성왕 때 실시한 거고요. 통일 이후 신라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하고자 독서 3품과를 마련하였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고려시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